네, 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음,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좀 최근에 좀 시장이 조금은 좀 횡보하거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왜 빠진지에 대한 좀 이유를 좀 체크 좀 해봤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더 큰 상승을 위한 잠시 좀 숨고르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또 그에 해당하는 또 이유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코스피 현재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지금 9월 달부터 8월 말부터 크게 상승해 왔던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고요. 21선 이평선도 지지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빠졌지만 그래도 음, 또 추세를 훼손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음봉으로 21선을 깨버린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유들을 조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자, 우리 시장 왜 빠지는 걸까? 먼저는 오늘 나온 내용이죠. 최근에 홍콩 이슈가 조금 이제 중국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상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것 때문에 중국은 예전부터도 야, 미국 너네가 왜 우리나라 내부의 그런 일을 니네가 갖고 이렇게 견제를 하느냐 하면서 심한 좀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요. 하필 또 이 시기가 아, 이번 달 말 또는 내년 다음 달 초쯤에는 미중 무역 협상 1차 서명을 앞두고서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최근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이슈가 터진 부분인데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제가 뭐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쓴 내용인데요. 아, 그래서 트럼프가 인권법에 최종 서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이 이벤트를 빌미로 해서요. 시장이 지금 크게 빠지고 있는데 특히 국내 기관들이 IT 쪽을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도 다시 또 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메지온도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도 좀 보이고요. 당분간 시장 불확실성으로 또 인해서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지소미아랑 분담비 부분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뭐 짧게는 2100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200일선 지지하고 있는 선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다 해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주식 익스포저는 조금은 줄여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트럼프가 사인을 정말 할지 안 할지 대한 그런 부분을 트럼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뭐 알람을 설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트위터 하나에 좀 중요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단기 흐름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여러 지금 매체에서 경고음을 좀 내고 있습니다. 미국 S&P 지수가 12개월 선도 퍼 기준으로 17.5배 수준이에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S&P의 10년 평균 퍼가 14.9배, 5년 평균 퍼가 16.6배인데 그걸 한참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명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한국에 있는 코스피도 역시 지금 퍼가 현재 1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 좀 이제 고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계점인 퍼 11배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코스피 모두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3일 이제이면 지소미아 끝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좀 여론을 보면 국민 여론도 지소미아를 그냥 종료하자라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도 이제 끼어들면서 이제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하고 있고 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변화 없이는 공유 어렵다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또 트럼프가 이제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특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더 크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조 정도 냈는데 이제 갑자기 크게 뻥튀기해서 약 6조 원 정도를 지금 분담금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분담금 아니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무기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군수 무기에 대한 판매는 두려워하고 오히려 분담금만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좀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번 달 또 말쯤에 그 MSCI 그 지수 관련한 부분에서 약 한 1.9조 원 정도의 외국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도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거래일 동안 내내 외국인이 좀 물량을 빼면서 국내 증시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 더 큰 상승을 위한 잠시 숨고르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가져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내년에 전망 매우 밝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국내 기업들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메모리 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메모리가 올해 3분기 또 4분기 초를 기점으로 했을 때 완연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고 시장을 더 크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국내 지금 수출 그런 데이터들도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에 안 좋았던 역성장했던 수출 데이터를 포함해서 기저 효과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점 모바일 디램 메모리 번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메모리 특히 모바일 디램뿐만 아니라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도 매우 중요한데, 세계 국지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이 점점 더 OTT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서버 교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개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커지다 보니까 클라우드 사업도 커지다 보니까 점점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가 더 증가되고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서버 디램도 많이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크게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요. 또 메모리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락 사이클이었지만 실물 경기에서는 내년 한 1분기나 늦어도 2분기 초에는 실물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경기가 내년 1분기, 2분기 때에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 지표로 보여진다 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1분기, 2분기 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미리 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 예상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12개월 선도 EPS 추이도 점차 올해 7월달, 8월달을 저점 찍고 다 삼전 SK하이닉스가 EPS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내 주식시장과 특히 반도체 업황은 매우 밝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좋아질 걸로 보여진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표가 조금 일그러져서 안 보일 수 있는데, 국내 주요한 업종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전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올해는 대부분이 2018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대비해서 이 빨간색 네모에 있는 내년도에는 코스피도 무려 올해 대비해서 26%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선업종 64%, 운송 42%, 반도체 43%, 그리고 대부분 또 웬만한 것들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업종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주식시장도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올해와 내년 국내 상장사 실적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매출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 5.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해서 올해 127조였는데 내년에는 약 161조 원을 연간 벌 수 있을 것으로 26% 증가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처럼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께도 꺾이고 있지만,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도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하고 YOY 증감률도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 가운데 올해는 EPS 성장치가 최하였지만 반대로
내년도 EPS 증감률, 올해 대비한 증감률은 어느 나라들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셔야지만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국가들은 오히려 성장률이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첨언하자고 한다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EPS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앞서거리 뒤서거리 할 수 있겠 물론 선행 EPS 추이와 우리 코스피 지수의 그런 흐름들은 앞서거리 뒤서거리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 이 12개월 선행 EPS의 추세대로 지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선행 EPS가 바닥을 다지고 오랜 하락을 멈춘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한국 경제 전망 뭐 한국은행, 통계청, 메리츠증권 뭐 다 같이 이렇게 뭐 합쳐진 내용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GDP와 소비자 물가 매우 중요하죠. 지금 3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내년도 예상치가 GDP가 원래 2% 예상했는데 2.3% 증가할 걸로 상향되었고요.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소비자 물가 CPI가 올해는 0.7%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4%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물가가 상승해야 돈의 실물 경기에서 돈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소비자 물가의 상승 예상되는 것도 매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 시장 단기간에는 조정에 대비하자. 하지만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내년도에 한국 EPS YOY가 약 23, 26% 정도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들 대비해서 내년 이익 성장 기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코스피의 2200포인트 또 그 이상의 레벨업이 전망됩니다. 단기간에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잠시 물량을 조금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다시 2100이거나 또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2000대 중반 후반까지 혹시 밀린다 한다면 그때까지는 좀 견디시고 좀 이 비중 좀 줄이시고요. 다시 또 반등 나올 때에 그 타이밍 때 다시 한번 또 좋은 종목들 사면서 그건 제가 또 유튜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또 시장 반등 나올 때에 그 타이밍 때 또 외국인들이 다시 물량을 살 때 그때에 다시 또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타이밍은 또 지수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번 홍콩 관련한 이슈가 지금보다는 조금은 리스크가 좀 줄고 또 그리고 미국 시장도 조금 조정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소미아 쪽이랑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이 단기적인 이슈에서 지금보다는 조금은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 그때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때 우리가 주식 물량을 좀 더 다시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그 관심 가져볼 좋은 종목 소개라는 제목으로 종목들을 제안 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8종목 제안 드렸는데 7종목은 다 수익이 났고 한 종목 지금 최근 제안 드렸던 한올바이오 파마만 지금 마이너스 한 2%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장이 조정받게 되면 당분간 제 종목들은 제가 제안을 좀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관망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 나올 때에 또 제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내용도 전달드렸고요. 제가 전달드린 이 내용들이 좀 쉽게 이해됐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이 되었다 생각하신다면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해주시면 제가 더 그 부분 보고서 더 힘을 내면서 다음도 영상을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아니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신감 가지시고 내년 시장 밝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